찰스 3세, 현대 왕실 역사에서 권력과 부의 최고 상징입니다. 왕좌를 향해 64년을 기다린 끝에 즉위할 때 그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최대 23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비로운 금융제국 전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면세 상속부터 연간 10억 파운드 이상을 창출하는 크라운 에스테이트까지 매일 아침 치약을 짜주는 전담 시종부터 전 세계에 걸쳐 있는 66억 에이커의 토지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76세의 나이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2025년 가장 성실하게 일한 왕실 구성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구축되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왕의 일상. 찰스의 하루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직접 만든 빵과 신선한 과일, 유기농 재료로 짠 주스로 이루어진 아침 식사는 그가 수십 년 전부터 추구해온 지속 가능성 철학을 반영합니다. 세계적 트렌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켜온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둘러싼 세부 사항들이야말로 왕실 생활 방식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시중드는 이가 매일 아침 칫솔 위에 정확히 1인치 분량의 치약을 짜놓습니다. 이동 시에는 전용 화장지와 유기농 식품으로 미리 준비된 아침 식사 상자를 직접 가지고 다닙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거나 과도해 보일 수 있는 이 관행들은 사실 일관된 운영 원칙을 보여줍니다. 어떤 변수도 미결 상태로 남겨두지 않고 어떤 필요도 스스로 해결할 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왕이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 생활 환경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공식 업무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회의와 아련, 그리고 특히 왕실 특유의 붉은 가죽 상자에 담긴 정부 문서를 검토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붉은 상자는 영국 군주가 매일 수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의 오랜 상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찰스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오후에 차 한 잔을 마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무는 오후나 이른 저녁에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와 서신 작업, 문서 처리가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접 서신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오랜 열정, 그리고 1970년대부터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해온 개인적 헌신에서 비롯된 오래된 습관입니다. 2025년 기준 76세인 찰스는 하루 2차례 운동 루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쿼트와 턱걸이, 상체 강화 운동이 포함된 이 습관은 매주 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빡빡한 업무 일정과 병행하며 감내해온 것입니다. 2025년 찰스는 533건의 왕실 활동을 수행하며 그해 가장 성실하게 일한 왕실 구성원이 되었고, 이 기록을 수년간 보유해온 여동생 앤 공주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로의 국빈 방문 3차례와 수백 건의 국내 행사로 일정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군주제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든 중병을 앓으면서도 공적 의무에 보이는 이 수준의 헌신은 진정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의 규모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왕실 공식 지출 총액은 1억 670만 파운드에 달하며 자산 유지 관리, 인건비, 이동, 접견 비용이 포함됩니다. 추가 수입을 제외한 순비용은 8,520만 파운드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도 국가지원금은 1억 3,21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53% 급증했는데, 이는 주로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사상 최대 수익 덕분입니다. 그러나 보안과 이동, 부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찰스를 수장으로 하는 군주제 전체를 유지하는 실제 연간 비용은 5억 1천만 파운드에 근접합니다. 연간 5억 파운드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왕실 주요 자산의 유지관리 비용은 4,120만 파운드였습니다. 버킹엄 궁전은 현재 3억 6,900만 파운드 규모의 전면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72%가 완료되어 2억 6,650만 파운드가 집행되었습니다.
국왕의 주말 거처인 윈저성은 최근 재활용 나부로 지붕을 교체하는데 8만 4천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벨모럴과 샌드링엄 등 사유지는 공공 예산이 아닌 국왕의 개인 자금으로 전액 유지됩니다. 연간 2,700건 이상의 활동을 위한 이동 비용은 지난해 470만 파운드로 해외 순방 증가로 인해 약 12% 상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156년 역사의 왕실 요트가 운항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실제 사용 빈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절약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체제로서는 드문 현실적 양보였습니다. 국왕을 보좌하는 직원은 정규직 환산 기준 539명으로 총 인건비는 3,400만 파운드이며 임금 조정과 인력 보강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찰스의 옷장은 화려한 양보다 절대적인 품질을 추구하는 동일한 철학을 반영합니다. 벌당 약 5,000 파운드의 맞춤 정장 60벌, 수제 구두 50켤레, 한 벌에 1,000 파운드에 달하는 셔츠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국왕의 의복이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전담 직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것은 과시가 아닙니다. 모든 공개 석상이 전 세계 언론에 기록되고 분석되는 위치의 운영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찰스 3세의 일상은 자산을 앉아서 향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책임과 실질적으로 무거운 일정을 안고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둘러싼 지원 인프라는 아무리 부유한 개인도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실 자산을 세상의 다른 모든 종류의 부와 구별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인상적인 재정 수치들은 전체 그림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산을 지닌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국왕의 하루하루 하나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 그 부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실제 경험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찰스 3세가 2022 년 9월 6일 공식 즉위했을 때 그는 단순히 왕관과 상징적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방대한 금융 제국 전체를 물려받은 것으로 그 실제 규모는 전문 분석가들조차 오늘날까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흔히 혼동되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왕 개인 자산과 군주제가 감독하는 자산 시스템입니다. 영국 왕실은 크라운 에스테이트를 포함한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 시스템을 관리하며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국가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대한 부동산 토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나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왕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왕실이 막대한 자산의 대부분을 직접 구매하거나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비할 데 없는 특권과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 억만장자들조차 누릴 수 없는 이 점입니다. 순수한 개인 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그 수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2025년 썬데이 타임스 부자 목록에 따르면 찰스 3세의 개인 순자산은 6억 4천만 파운드, 즉 약 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천만 파운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를 영국 내 238번째 부자로 위치시키며 2022 년 서거 당시 약 3억 7천만에서 5억 파운드로 평가받던 엘리자베스 이 세 여왕의 자산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더 부유해진 것인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8억 5천만 달러라는 추정치조차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2023년 가디언의 보다 포괄적인 조사는 수익적 소유권 자산, 즉 명목상으로는 왕위와 연결되어 있지만 국왕이 직접 혜택을 받는 자산까지 포함하면 18억 1,500만 파운드, 즉 약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가디언의 세부 분석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드러냅니다. 벨모럴성 8천만 파운드와 최대 2억 5천만 파운드 가치의 샌드링엄 사유지를 포함한 사유 부동산 3억 3천만 파운드, 왕실 보석 5억 3,300만 파운드, 주식과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 1억 4,200만 파운드,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개인 취미인 우표 컬렉션 1억 파운드, 경주마 2,700만 파운드, 미술품 2,400만 파운드,
차량 630만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억 5천만 달러에서 23억 달러에 이르는 두 추정치의 차이는 계산 오류가 아니라 방법론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보수적 추정은 왕위에 결부된 자산을 완전히 제외하는 반면 보다 광범위한 추정은 국왕이 누리는 실질적 통제권과 특별 세제 혜택을 고려합니다. 찰스 3세의 재정 스토리에서 진정한 차별점은 60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자산 축적 과정입니다. 73세에 즉위한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즉위군주였으며 1958년부터 2022년까지 64년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은 결코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즉위 전 찰스는 한때 다소 정체되어 있던 역사적 왕실 사유지인 코널 공장령을 조용히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의식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유기농 농업 프로젝트, 현명한 부동산 개발, 환경 친화적 분야 투자를 통해 찰스 치하의 코널 공장령은 연간 2천만에서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역사상 왕위를 기다리는 어떤 후계자도 이런 기회를 가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022년 9월에 여왕이 서거하면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유산, 즉 부동산과 예술품, 보석이 1993년에 체결된 특별 협약에 따라 상속세 없이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실 자산을 민간 억만장자의 자산과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핵심입니다. 상속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으며 일반 영국 시민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직면하는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습니다. 전체 가치가 세대를 거쳐 온전히 이전되는 이 메커니즘은 어떤 민간 금융수단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세대 간 부의 축적 방식입니다. 유산 수령 이후 찰스의 총 자산은 2023년에 약 6억에서 7억 7천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신중한 재정 관리와 공장령 수익 덕분에 2024년에는 약 1천만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 수익, 그리고 국왕으로서 코널 공장령 대신 이제 관할하게 된 랭커스터 공장령의 추가 수입에 힘입어 3천만 파운드의 추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찰스 3세의 재정 궤적은 영국 군주제가 현대의 스스로를 재편하여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어온 더 깊은 논리를 반영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윈저 왕가는 정치인들과 협상하며 직접적인 정치 권력을 점차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자산 시스템과 특권 전체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성공적인 전략적 교환이었습니다. 오늘날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머물지만 자산과 재정적 특권은 보존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 역할을 관찰하고 준비하는데 평생을 바친 찰스 3세는 역대 어떤 전임자보다 왕실 금융기계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며 즉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국왕을 섬기는 일정과 인프라는 수세기에 걸쳐 구축되고 보호된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찰스의 자산을 전 세계적인 맥락에 놓고 왕실 금융기계의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부와 유산의 왕국, 찰스 3세의 자산을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는 개인 자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가 아니지만 그가 이끄는 재정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군주들과 비교하면 찰스의 8억 5천만 달러는 국가 석유 자원에서 직접 비롯된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의 180억 달러나 브루나이 술탄 볼키아의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칩니다. 유럽 내에서도 리히텐슈타인의 한스 아담, 이 세공이 은행업과 투자를 통해 약 12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찰스를 훨씬 앞섭니다. 반면 스웨덴의 칼 16, 새 구스타프의 7천만 달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높은 재정 투명성과 수세기에 걸친 제국적 자산 축적 전통의 부재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인 자산만을 비교하면 전체 이야기의 일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영국 왕실을 여타 군주제와 진정으로 구별짓는 것은 역사적 토지 소유의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66억 에이커의 토지는 월튼 가문의 37배를 넘고 1억 7,700만 에이커를 보유한 가톨릭 교회를 크게 뛰어넘습니다.
이는 영국이 남긴 제국적 영향력의 유형적 증거이며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이분은 오늘날에도 군주제의 구조적 우위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크라운 에스테이트입니다. 유일무이한 재정 실체인 이곳은 150억 파운드로 평가되며 런던의 리젠트 스트리트와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 영국 연안 해저의 거의 절반을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 해에만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주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임대에서 11억 파운드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수익 전액은 국고에 귀속되며 그 대가로 왕실은 1억 3,21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공공적이지도 완전히 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왕실이 국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비범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회색 지대에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협상의 결과입니다. 방대한 토지와 수입을 직접 통제했던 헨리 8세로부터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권이 의회 아래 놓이게 되고 19세기 들어 군주의 역할이 점차 상징적으로 변모해가는 과정까지 각각의 전환은 하나의 협상이었습니다. 왕실은 정치적 권력을 양보하는 대신 자산과 특권의 보존을 얻어냈습니다. 찰스는 이 모든 틀을 물려받았으며 즉위 전 64년 이상의 관찰을 통해 그 작동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불투명성, 군주 간 자산 이전 시의 특별 세제 혜택,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제가 지닌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인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와 같은 일부 연견방 국가들은 공화제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왕실 유지 비용에 대한 대중의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찰스의 치세는 적응하는 군주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헨리 8세가 로마와 결별한 지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과 공개 합동 기도를 드린 성공회 수장이 된 것이 그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76세의 나이에 하루 2차례 운동을 지속하고 새벽 4시까지 서신을 처리하며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533건의 왕실 활동을 완수한 찰스는 단순히 지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 자리를 준비해 왔으며 바로 그것이 그의 진정한 유산입니다.